잇몸 뼈 상황이 안 좋고 침이 별로 안 나온다, 그래서 틀니를 붙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오셔서 조절하고 사용해 보시고 또 조절하고, 이 과정을 최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좋은 틀니를 만들 수가 없어요. 원장님 환자분 중에 미국에 거주 중인 환자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있죠. 아, 여러분 중에. 네. 맞아요. 네. 이번에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분은 이미 임플란트를 심고 내원하신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어떤 점이 불편해요? 확인을 해봤더니 2023년 4월 달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내시고 틀니를 쓰시다가 이제 틀니가 너무 불편하니까 임플란트를 바꿔봐야 되는데 네. 이제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임플란트를 다른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당일에 임플란트를 심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뼈가 임플란트를 심기에 충분하지가 않아서, 왜냐면 틀니를 오래 끼고 있으면 뼈가 많이 신고 오셨을 때의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경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사람 몸은 다 그래요. 보통 요 신경관에서 그 위로 한 20mm 정도 뼈가 있어요. 그래서 네. 원래는 이 아래턱이 이분이 치아 있을 때는 이 정도 뼈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치아가 없고 바로 또 임플란트를 한 게 아니고 한참 틀니를 사용하면서 아니면 치주가 안 좋아서 잇몸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오래 참다가 이제 뽑게 된 경우랄지 뭐 그러면 잇몸뼈가 원래 이 정도 있었던 게 이제 이만큼 다 흡수가 된 거죠. 그래서 신경관이 여기인데 거의 신경관 위로 뼈가 없어요. 그걸 CT로 보면 요 초록색 신경관이란 말이에요. 위로 뼈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요 파란색으로 찍어놨죠. 여기 요 부분이 신경관이거든요. 네. 요 신경관 위에 뼈가 없어요. 보통의 환자분들은 저기 혀가 있는 쪽이고 이쪽이 입술 쪽인데, 그러면 보통은 여기 이 부분이 토로스라고 해서 여기는 뼈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고 보통의 환자분들은 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주거든, 임플란트를. 네.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다 없는 거예요. 그냥 턱뼈만 있는 거예요. 다 녹아나서. 그러니까 여기는 임플란트를 심을 데가 없어요. 근데 원장님, 네. 보통 여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이 여기가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여기가 골륜기. 그러니까 원래 환자분들 턱뼈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골륜기가 없이 이렇게 되고 여기 네네네. 치조골이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여기 치조골은 다 없어졌고 골륜기가 있기 때문에 되게 넓어 보이는 거죠. 그럼 네. 이게 균등하게 뼈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냥 생각에 네. 신경관이 여기면은 여기다 심으면 되지 않을까? 아, 여기는 이렇게. 위치가 네. 혀 밑에까지 들어가요. 아. 그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서 보면 지금도 이분이 너무 혀 쪽으로 심겨져가지고. 아, 지금도요? 네, 지금도 치아 배열하기가 힘들거든요. 여기로 따지면 아까 그 평평한 데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혀 밑으로, 보통 다른 분들은 여기까지 뼈가 있는데 이 부분이 뼈가 더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골륜기라고 하거든요. 그렇구나. 만일 거기다 심게 되면은 신경관은 여기 바로 밑에 신경관이 네. 있는 거고 원래 뻥긋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건 다 녹아났고 여기는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심는다고 해서 보철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혀가 걸려가지고 혀 밑으로 있는 거예요. 뼈의 위치는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임플란트 위치 자체도 치아 배열을 해봤더니 이 아래 임플란트가 너무 안쪽으로 심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철 만드는데 지금 고민 중. 여기는 뼈 정가운데 딱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 부분은 남들은 없는 뼈란 말이에요. 보통의 환자들은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줬어야 되거든. 네. 그래야지 아래 위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만나지가 않아. 지금 이렇게 생겼어. 근데 지경이야. 이분은 그거를 알고 잘못됐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치아 위치가 잘못됐거나 그건 아니에요. 이분은 성격이 너무너무 무던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무던하신 분이 틀니가 너무 불편하다라고 오신 거예요. 이분은 임플란트를 2023년도에 심으시고 네. 1년 동안 임플란트가 고정이 되는 동안 틀니를 쓰셨어요. 그 동안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아, 쓰고 있는 틀니가요? 쓰고 있는 틀니가. 그래서 지금 이 틀니 자체가 너무 불편하셔서 아마 접착제를 계속 사용하시고 그 틀니가 너무 낮잖아요. 지금 그냥 보더라도. 높이가 완전 다르네요. 근데 이것도 사실 낮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낮은 틀니를 쓰고 있었던 분을 한 번에 확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약간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원장님 그러면 이분 틀니 보고 환자분 얼굴 보시고 아 이거는 낫다라고 네. 아신 거예요? 그럼요. 임플란트를 하고 임시 틀니 단계에서 임시 틀니가 너무 불편한데 이건 임시니까 그냥 쓰세요. 네. 이렇게. 근데 네. 이분은 1년을 쓰셨잖아. 네. 아, 임시 틀니가 이렇게 불편한데 여기서 계속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분이 몇 분 계셔요. 근데 원장님 말씀대로 임시 틀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본 보철이 제대로 네. 들어간다라고 네. 그냥 생각을 하면
조금 참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이게 한두 달이면 참고 그동안 죽 드세요 하지만 1년을 쓰시는 기간이었는데 이 정도로 맞는 것과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이가 낮은 틀니를 오래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높이를 확 높이면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임시 틀니가 잠깐 동안 사용한다는 기능을 하지만 우리 치과에서는 진단용 틀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 보철물을 넣었을 때 이 정도 높이가 이 환자한테 맞나라는 거를 진단해보는 용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시틀니 단계에서도 이 환자한테 얼굴에 맞고 이 환자 기능에 충분히 맞는 그런 틀니를 넣어주고 그 근육이 익숙해져야 완성 치아도 그 높이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거 임시니까 지금은 낮아도 나중에 완성 치아를 높게 하면 제대로 맞추면 괜찮아요. 그러지만 그 제대로라는 거는 환자분이 사용해보기 전에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보기에 맞는 건데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네. 또 정말 맞는 거는 환자분이 적응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응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적응 기간을 이 틀니 단계에서부터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임시틀니의 불편함이 최종 단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미치는 말씀이죠? 거죠.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이 오버젯이라고 그래서 네. 이분은 아래턱이 많이 흡수가 됐잖아요. 지금 이분이 원래 틀니는 옆에서 봤을 때도 아래랑 위에 치아의 결단면 차이가 이걸 오버젯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오버젯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사람은 대부분 이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내가 표현하자면 이렇게 지금 맞물리는 거예요. 네. 아래턱이 많이 뒤로 들어가 있고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보철물을 제대로 교합을 잘 맞춰주지 않으면 네. 아래턱이 점점 더 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작년 10월 달에 왔다가 임시치아를 해줬는데 그 임시치아가 사실 부러져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다시 틀니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래턱이 많이 뒤로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가면 아래턱은 점점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교합을 재구성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처음에 왔던 그러니까 끼고 오셨던 틀니랑 저희께 많이 다르고 네. 그리고 또 급하게 이제 미국에서 네. 만드셨던 틀니랑은 또 이게 비슷한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턱뼈가 많이 뒤로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 임플란트가 턱뼈 중앙에다 그냥 심어 놓으니 본인이 있어야 될 원래 치아 위치보다 많이 뒤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원래 치아는 이 위치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위에랑 여기를 보면 이 턱뼈가 이렇게 생겼고 치아가 이 위치에 있었는데 뼈가 다 녹아나서 여기다 이렇게 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만일 내가 심었다면 오히려 각도를 좀 이렇게 줬겠죠. 그래서 크라운이 여기 만들지 않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크라운은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렇게 만약 각도를 이렇게 줬다면 치아는 이 정도로 앞으로 나올 수 사선으로. 뻗어지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뿌리의 각도가 머리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심는 거랑 이렇게 심는 거랑은 위에서는 네.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단 심었죠. 왜냐면 턱뼈 위치에다가 그냥 심는 거니까. 이게 임플란트 심는 것도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탑다운 방식은 보철의 위치를 먼저 생각해 놓고 네. 그 위치에 맞게 임플란트를 심는다. 근데 그러면 뼈가 없으면 못 심지. 내가 만일 치아 위치가 여기예요. 네. 내가 여기다가 심어야 돼. 근데 뼈가 없잖아요. 여기는 공중에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바텀업이에요. 여기서 심되 그럼 여기서 보철을 어떻게건 모양을 이렇게 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임플란트 회사에서 각도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품 같은 걸 많이 개발해서 네. 있는 뼈에 심고 거기서 보철물을 자유자재를 하자 이런 이론이 있고 아니면은 일단은 보철물을 위치를 딱 정하고 거기에다가 맞게 뼈 이식을 하고 여기에 임플란트를 이 위치로 딱 심을 수 있게 먼저 만들고 네. 하자. 근데 이 뼈 이식이라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도 너무 많이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네. 결국 이 환자에서 어떤 게 이 사람한테 정말 좋은 거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이런 걸 심을 때도 치아의 위치를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치아 배열을 해보고 틀니라도 넣어보고 그래야지 아 치아가 이렇게 물리는구나, 턱이 이 위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치아가 여러 개 다 있고 자연치가 다 있고 하나만 빠졌을 때는 네. 옆에 치아 보면서 그 치아 중간이니까 거기다가 심으면 되죠. 근데 이제 치아가 다 있고 하나 빠진 치아에서 치아가 네. 삐뚤게 심어졌다면 그거는 이를 빼고 난 다음에 뼈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힘들게 심어서 심으면서 틀어지거나 이래서 그럴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오늘 아까 수술이랑 보철 할 때 수술을 하는 사람이 보철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네.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전문 영역이니까 네. 그 두 원장님이 모여서 환자 케이스를 보고 아, 이 환자는 보철을 이렇게 할 거니까
이 방향으로 심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가능하죠. 우리도 가끔씩 내가 보철을 하고 네. 이 원장님이 수술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과가 분리돼 있지 않고 한 치과 안에 이렇게 되고 같이 소통이 잘 된다면 그게 좋죠. 왜냐면 수술을 많이 한 사람이 그런 수술을 많이 해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 특화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아는 내 동기도 그렇게 수술하는 원장과 보철하는 원장이 같이 그 동업을 하다가 몇 년 안 돼서 깨진 이유가 보철하는 사람이 열받아서. 왜냐면 수술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수술 잘한다, 나는 이렇게 빨리 심는다, 이렇게 막 심어놨는데 정작 그걸 보철을 하려니 보철하기 너무 어려운 자리에 심어놓은가, 뼈 있는 데만 맞춰서 심고 보철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보철할 때 나중에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네. 모양 만들기가 힘들고. 네. 결국은 내가 심는 거 내가 끝까지 해봐야 임플란트 각도 이 조금의 차이가 나중에 보철물에서는 네. 엄청난 네. 각도의 차이가 나오니까 그런 걸 내가 이해하고 아니면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그렇게 수술하는 곳과 그렇지 않고 그냥 수술 원장이 수술만 하고 그걸 받아서 보철 원장이 하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건 마치긴 하지만 그 결과물이 썩 좋지 않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을 때 막 얼굴이 합중이가 된다던가 이렇게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리고 수술을 계속 하면서 보철까지 내가 다 해본다면 처음에는 내가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경험치가 자꾸 쌓이면 아,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걸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런 뒤를 안 보고 보철이 어떻게 끝나는지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수술은 너무 성공적으로 잘하고 임플란트는 아주 잘 심고 뼈 정 가운데 잘 심어지고 이 임플란트 정말 오래가는 임플란트지만 보철물을 할 때 보철이 제대로 안 나오고 보철을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고 복잡한 모양으로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고 나중에 그럼 거기에 음식물이 많이 끈다던가 뭐 모양이 이상하다던가 그렇게 되면 만족스러운 결과라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그걸 완전 다른 영역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네. 타원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거랑 저희 치과에 오셔서 계획이 달라졌나요? 이분은 오런엑스를 계획하셨다 그러거든요. 오론엑스요? 네, 오런엑스라는 거는 6개면 오런6, 네. 4개가 심으면 오런4. 네. 보통 많이 하는 게 오런4와 오런6예요. 네. 그렇게 오런4와 오런6가 나오는 이유는 임플란트 뼈가 많이 없어서 임플란트를 심기 어려운 경우, 지금 이분 아래턱 같은 경우는 여기 신경이 있어가지고 임플란트를 더 많이 심으려고 해도 이분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여긴 심을 수가 없거든요. 네. 여기 신경 뚫어서 심으면 여기가 다 마취가 안 풀리는 네.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치아가 다 제대로 잘 들어간다 한들 여기가 다 마비가 안 풀리면 그건 완전 실패한 임플란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은 여기 이 부분 이상은 아예 못 심어요. 여기도 네. 이 부분 이상 이쪽은 못 심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뭐 6개를 심는다 한들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오른4를 하고, 위에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어금니 쪽으로 더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같은 6라도 이제 어금니 쪽에다가 심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심어 놓으면 좀 더 힘이 분산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여기도 나는 보면 심을 수 있는 뼈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다가는 안 심으셨더라고요. 네. 오런6와 코너스와의 차이점은 여기 각각의 임플란트의 연결이 내관이 있고 또 밖에 외관이 있어가지고 이중관 형식으로 종이컵 2개 포개 놓는 형식,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관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연결된 외관을 딱 만드는데, 오런6나 오런4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관이 없고 이 임플란트에 이 전체 나사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연결하면 풀르지를 못하고, 이게 나사로 연결되니까 사실 나사가 조금만 유격이 있으면 이쪽 잠그고 이쪽 잠그면 맞아요. 한쪽 나사가 약간 다시 풀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거기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 힘의 응력 같은 거를 결국 내관 외관의 차이에서 해결을 하는데, 이거는 응력을 풀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오런6를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오차를 많이 줄였다.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이에 음식물 끼는 건 어떡할 건데, 이거 한번 다 껴놨다가 풀려면 이 나사 다 풀러서 다 빼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뺄 수도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나중에 예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뒤쪽은 여기는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잇몸 부분이. 그래서 코너스 같은 경우는 바로 식사하시고 빼가지고 바로 청소하고 다시 본인이 넣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치과에서 빼더라도 툭툭 치면 네. 뺄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나사로 다 연결하면 나사를 다 풀러야 되고 그 풀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나사도 마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기는 더 용이하고 과정은 복잡하지 않을 수 있어도 오래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선 더 복잡해서 오히려 유지관리를 못할 수 있다. 그 음식물 끼고 냄새나고 이래도 치과를 안 가고 그냥 지내시고 약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오로넥스는 안 하고 다 네. 코너스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상태가 아니고 원래 우리 치과 왔을 때는 이렇게 임플란트만 심어진 상태에서 네. 여기다가 그냥 틀니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접착제를 네. 사용하시면서. 코너스로 계획이 변경된 네, 거네요. 코너스로 계획이 변경된 거죠. 그럼 이렇게 심고 온 임플란트는 그냥 그대로 쓰면서 네. 네, 네. 임플란트는 쓰고 코너스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네. 거예요. 예전에 다른 환자분도 그분도 안쪽으로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치아가 많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에서 임시치아를 뺀 것과 임시치아를 낀 것이 얼굴 차이가 없어요. 치아가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얼굴 모양이셨는데 임플란트가 안쪽으로 심어졌는데 그걸 밖으로 빼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바로 보철을 하면 네.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각도만 꺾을 수 있지 여기 시작점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코너스는 여기서 내관을 한번 하고 거기서 또 외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평행 이동이 가능해요. 평행으로 더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꽉 채워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내관과 외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점이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음식물이 끼거나 이럴 수 있지만 네. 코너스는 빼서 바로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끼는 거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나중에 유지관리에서도 훨씬 더 편안하고 오늘도 네. 코너스 환자분 한 분 오셔가지고 사가지고 오신 분 네네네. 네, 그분이 잇몸 관리하러 오셨는데 네. 그분도 벌써 끝난 지가 한참 지났는데도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그래갖고 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랬죠. 저는 사실 내가 치료한 환자분들이 그 치료한 걸 계속 잘 유지하시고 네. 그걸로 식사 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 듣는 게 네. 너무너무 그게 뭐 진짜 나의 보람이고 기쁨인데 네. 그걸 와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그분 한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옛날에는 보철하고 난 다음에 그 환자가 안 와야지 환자가 문 열고 들어왔는데 뭐 한 몇 년 전에 보철한 환자 그러면 가슴이 뚝 떨어지거든. 아, 또 뭐가 잘못돼서 왔나?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속 유지관리를 네. 받으러 오시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더라도 또 반갑게 맞이할 수 네. 있고 오히려 망가져서 오시는 게 아니고 계속 그게 망가지기 전에 계속 관리하러 오시기 때문에 나도 치료 끝난 환자분들이 계속 와도 정말 네.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저는 특히 임플란트나 또 틀니는 세계 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틀니 해가지고 안 돼서 오신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뭐 K 임플란트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 원장님들이 가서 세미나를 일주일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로 제가 2005년도에 캐나다에 유학 가고 그럴 당시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플란트가 막 시작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배울 때도 많지 않고 수술 케이스도 많지 않고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도 수술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임플란트 회사가 많고 임플란트도 많이 수출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임플란트 회사에서 치과 의사들이 환자한테 수술을 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구나 도구 이런 걸 많이 개발해줘요. 그게 또 임플란트를 많이 심어본 원장님들이 아예 회사를 차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뭐 어느 나라보다도 임플란트 수준은 엄청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사실 이거는 치과 의사한테 좋은 건 아니지만 비용 부분에서도 말도 안 되게 다운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한국인인데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네. 사실 외국에서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하는 게 또 마음 편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때는 와가지고 틀니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 얘기로 임플란트를 하고 싶었는데 장점은 뭐냐면 와서 한번 심어놓고 한 석 달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임시치아가 들어가고 또 임시치아 두세 달 써보고 또 괜찮으면 완성치가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기다리는 텀이 있으니까 와서 심고 또 가셨다가 또 몇 달이다가 오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근데 그때 코로나 때 오신 분은 한 번 와서 일주일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한 번 오면 여기서 일주 격리하고 또 들어가서도 일주 격리해야 되니까 그냥 온 김에 아예 틀니를 쭉 하고 가겠다 해가지고 한 3달 정도 여기 있으시면서 틀니를 쫙 만들고 가셨거든요. 아예 와서 2-3달은 최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틀니로 진행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와가지고 잠깐 한 2주 요 정도 있고 또 다시 또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사실 틀니는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신고 또 들어가서 지내시다가 임플란트가 뼈랑 완전히 단단하게 붙어지는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나와서 본을 떠서 한 2주 있으면서 임시차 넣고,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서 임시차 또 사용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더 임플란트가 더 단단해지고 그런 기간을 지내시고 다시 나와서 또 완성치아 만들고, 이분도 오셔가지고 이제 임시차까지 만드시고 네. 또 다시 들어가셔서 또 코너스 내관 만들고 또 들어가셨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네. 외관 연결하는 그 과정까지 가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인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해드릴 수 있는 게 달라져요. 여기 1년 동안 있을 수 있으니까 나 어떤 거군 나한테 딱 맞는 걸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나올 수 있는 본인의 사정이 다 다르기 네.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는 틀니로 하고 싶어요 근데 나 2주 만에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연락 오시면 네. 오늘 2주만 있을 수 있다고 네. 틀니 가능하냐고 문의하셨는데,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걸 내가 해드린다고 약속할 수는 없으니까 틀니로 하려면 환자분 상황에 따라 달라요. 환자분이 젊고 침이 좋고 잇몸 뼈가 막 뾰족하고 이런 게 없다면 한 달이면 충분해요. 한 달이면 일단 진단용 넣고 들어가셔서 또 사용하시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나오셔서 최종 완성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임플란트처럼.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잇몸 뼈 상황이 안 좋고 뭐 침이 별로 안 나온다 그래서 틀니를 붙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오셔서 조절하고 사용해 보시고 또 조절하고, 이 과정을 2달 정도는 최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좋은 틀니를 만들 수가 없어요. 본인의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은 줘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가셔서 일주일 만에 미국 갔다가 또 일주일에 왔다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적어도 2달 정도는 체류하시겠다 해야 틀니를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러고 2달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편해졌을 때 잠시 또 미국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이렇게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몇 달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최소 2달은 줘야 진단용 틀니까지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하는 게 좋을걸요?